11화 엔딩은 김진아 검사가 위기를 맞으며 끝이 났는데요.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한 장태식이 이 모든 상황은 김진아 때문이라며 그녀의 제거를 지시했죠. 장태식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박철우는 테이저건과 전기 충전기를 김진아에게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 인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한영은 전생에 장태식이 두 사람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계열사 사장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했고 자신 또한 죽였었죠. 물론 이를 실행한 건 강신진 지시 아래 곽순원이 실행했는데요. 이들의 배후에는 결국 장태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한영은 급하게 달려오는데요. 과연 괴한으로부터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원작에서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박철우가 김진아를 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가까이에 있는 박철우가 그녀를 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화 예고에서는 강신진과 박광토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이한영은 선진행복재단이 박광토의 비자금 저수지라고 의심했습니다. 11화에서 행복재단이 재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압수수색당했지만 박광토까지 건드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죠. 결국 이한영은 장태식을 구속시킨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언론을 이용해 대중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강신진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이한영은 수호제를 가지려 하는 강신진에게 박광토가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흔들리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이한영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고편에서 강신진은 박철우를 이용해 박광토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박광토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박철우에게 던져줘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한영은 박광토를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신진과 사이를 이간질시켰죠. 강신진에게 당하기 전에 그를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황남용으로부터 강신진의 야욕에 대해서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던 박광토였는데요. 결국 지금의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강신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죠. 원작에서는 박철우가 난치병에 걸린 아동을 돕는 기부단체인 고려 행복재단의 돈이 박광토의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송나연 기자로부터 행복재단의 경리가 재단의 돈을 뺏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한영은 경리를 횡령으로 협박하여 행복재단의 진짜 장부를 획득했죠. 박광토는 재단과의 의혹을 일절 부정하며 모든 것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의 지시로 박광토를 쫓던 석정호가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박광토에게 사인을 받은 후 사진을 찍었는데요. 고려 행복재단 이사장의 차가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행복재단 이사장을 모른다고 한 박광토의 주장의 논리는 무너졌죠. 재단에서 매달 10억을 실종된 학생들의 통장에 입금했는데요. 그 통장의 카드를 박광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며 박광토는 결국 구속됐죠. 이후 모임의 상석 자리에는 강신진이 앉았습니다. 박광토가 구속된 건 강신진으로서는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권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현재 드라마를 보면 원작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재단의 돈이 박광토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광토도 구속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박광토는 구속적부심 심사 후 석방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강신진은 박광토를 죽이기 위해 호텔에 킬러를 보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이한영이 박광토를 구하게 됩니다. 그를 배신한 강신진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물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는 박광토였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죠. 강신진은 브로커가 남긴 비리 문건을 갖고 있었기에 현직 대통령의 약점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신진은
백이석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데요. 전생에 이한영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려 했던 방법과 동일했죠. 백이석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법부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거죠. 이 상황은 현재 우리 사법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는데요. 강신진은 경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경찰서장 오종진에게 뇌물을 받은 검찰 수뇌부와 법조인들의 명단을 건넸습니다. 재판 때 백이석과 이한영이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지시해둔 거죠. 이한영은 바로 이걸 역이용했습니다. 박광토에게 오종진 서장을 찾아가 뇌물 리스트에 백이석 대신 강신진을 넣으라고 지시해뒀죠. 박광토는 오종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오종진 서장은 재판 당일까지도 박광토와 강신진 중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신진 옆자리에 이한영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결정했죠. 강신진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신진에 의해 자기도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오종진 서장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는데요. 백이석 대신 강신진과 그의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대답에 강신진은 경악했는데요. 그제서야 자신이 당했음을 알게 됐죠. 인터넷에는 강신진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곽순원을 죽이라고 의사에게 지시한 영상이 포털에 도배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신진은 증거만 없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진은 S쇼핑 압수수색 때 자신 사람인 검사들에게 장태식 사장의 비리 외에 모든 비리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죠.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박철우가 강신진과 관련이 있는 정다운은행의 불법 대출 서류들을 사전에 챙겼던 것이죠. 강신진은 박철우가 가진 증거가 드러날까 그를 죽이라고 지시했는데요. 형사들이 인천에 폐쇄된 항구로 박철우를 유인했죠. 하지만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있던 박철우와 석정호는 강신진이 보낸 양아치들을 모두 제압해버리죠. 강신진은 박광토뿐 아니라 자신의 비리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곽순원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한영은 곽순원을 담당한 의사에게 강신진에게 전화해 곽순원이 깨어났다고 말하라고 시키는데요. 이에 강신진은 곽순원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이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숨어있던 송나연 기자가 강신진이 곽순원의 호흡기를 빼는 장면을 촬영했죠. 그렇게 강신진은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한영은 강신진 금고의 비밀번호가 그의 생일이라는 걸 알아내고 금고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강신진의 동료들 뿐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한가닥한다는 사람들의 비리가 가득 들어있죠. 결국 강신진 게이트가 터지면서 강신진 재판에는 이한영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재판에서 강신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한영 판사는 무기징역보다 더한 사형을 선고했죠. 30년 만에 사형 집행이 부활하며 강신진은 사망했습니다. 강신진은 수호제를 차지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수호제에서 이한영을 박광토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수호제를 차지하고 자신과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을 이한영으로 선택한 것인데요. 전생에서는 강신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현생에서는 강신진이 이한영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1화는 김진아의 위기로 끝났지만 동시에 강신진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차였는데요. 12화에서는 박광토를 이간질시키고 강신진의 비밀 금고를 열어 모든 비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숨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죠. 이제 단 3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